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술사를 딴 지가 꽤 됐어요. 공조냉동은 한 그때가 이제 하도 오래 92년도. 그다음에 뭐 쭉 있다 건축설비는 2001년인가 아마 기억합니다. 뭐 다 기술사를 이제 취득하는 경험이 다 이제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기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구경이나 하고 한 번도 안 보고 92년도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용케 됐어요. 저같이 된 사람 아마 다 다르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운이 좋아서 됐다. 물론 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공조운동 기사 강의를 83년도 쭉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는 결국은 기술사는 보지 않고 적는 거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강의도 보면서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사 강의를 이제 했는데, 기술사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야, 내가 그 당시에는 기술사 수준이 50%밖에 안 된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근데 그 기술사 수준의 100%가 돼서 되는 것보다도 50%가 돼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험이란 거는 어떤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연례 행사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준비를 100% 안 하더라도, 그죠? 여러 가지 뭐 운도 따르고, 운만이 뭐 다는지 뭐 어떻든 간에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합격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합격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준비 다 해놓고 시험 보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기계설계기술사는 그것도 기술사 강의하면서 그냥 가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건 특별히 뭐 공부를 하고 시험 본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도 아마 문제들 보면은 지금도 아마 가서 보면은 합격선 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쭉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건 그래요. 선형되지 않고 이게 가속도가 없습니다. 붙어가지고 이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글쎄요, 됐느냐, 어디서 되겠죠, 그죠? 공부라는 것도 또 계속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이 답보 상태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어디선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됐다, 합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합격되면은 공부 안 하죠. 공부하니까 이제 쑥 해서 쭉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대부분. 물론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그래서 누구나 기술사는 공부를 해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올려놓고 그 시점에서 합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저 잊어버리더라도 쪽에서 어떤 이 정도가 이제 평상시 기술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대부분 기술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 같은 의사라도 뭐 명의가 있고, 그죠? 다르듯이. 그러나 이 기술사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일종의 뭐 요령이다, 어느 정도는 요령도 얘기 드리는데,
저는 어떤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을까? 물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합격을 한 사람들은 별 말이 없어요. 그냥 합격한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합격되니까. 근데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냐를. 떨어진 사람은 뭐 장수를 10장, 평균 한 교시에 10장을 채워야 되는데 뭐 7장 채웠다 할지 이런 거. 또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뭔가 그저 틀을 잘해 그거를 못했다 할지. 어떤 그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서론, 본론이 없었고 장수 평균 한 6장 썼나요? 내 기억에 7장도 안 돼요. 합격할 때. 합격한 사람은 그냥 된 건데 떨어진 사람은 장수가 안 나왔니 뭐가 어떠니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왜 떨어졌냐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합격되는 거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400분 4교시에 1교시에 400분 100분 아유 뭐야 4교시를 보거든요. 400분입니다. 400분 400분이란 꽤 긴 시간입니다. 400분 동안에 집중해서 이 뭔가를 쓴다는 자체가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굉장히 이게 고된 작업이고, 그러니까 무슨 틀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논문 하나 만들려면 이거 1년 걸려요. 저 같은 경우도. 그잖아요. 그것도 짜집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이거는 짜집기도 아니고 순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논문식으로 어떤 틀을 한다. 요즘에 뭐 수능을 저도 뭐 사실은 채점 안 해봤지만 보나마나 빼나마 수능에 뭐 별일을 다 해도 애들 쓰는 거 보면 수준은 엉망이에요, 엉망.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나온 결과물을 보면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나름대로 그 답안이라 할까요? 해설은 개요 있고 뭐 어떤 결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실제 이런 수준의 답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오려면은 짜집기 해야 돼요. 보고 써야 됩니다. 그죠? 못 나와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럼 이 책 만든 사람도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절대 이대로는 답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다급하게 되면은 초능력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죠? 딱 시험장에서 요번에 합격했다. 이게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조금이라도 어디 구석에 있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완벽한 답안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를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입력입니다. 출력을 내지 마세요. 뭐 입력도 안 들어갔는데 출력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짜집기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죠? 보고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충분히 인풋, 입력을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넣어놔도 집에서 쓰려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커피 마시면서, 테레비도 오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긴장감을 가지고, 그죠? 어떤 집중해야 될 상황이 되면 다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장에서 입력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최대한 많이 넣어놔야 돼요. 여기서 막, 이게 그 어떤
써나가는 게요. 어떤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써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이렇게 접목이 되고, 그죠? 서로 서로 상호, 그죠? 이런 붙어가지고 어떤 전이가 돼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입력을 많이 하시면은 출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연습도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의미 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해서는 안 돼요. 암기해 가지고 나올 정도 되려면은 한 몇 년 잡아야 할 거예요. 최소한 3년 이상을 공부해야 됩니다. 암기를 가지고 합격하겠다 할 때는. 학원에 온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단축하고 또 이 기회에 좀 그래도 기술자로서 또 기술사가 돼서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라이선스 자체의 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실력이거든요. 어디 가도 명함이 기술사라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는 거, 공증하는 게 바로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사를 앞으로 시험 보실 때 마찬가지 항상 기술사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사실 뭐 기사와 기술사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요새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패스트 팔로우. 과거의 얘기죠. 대기업들이 이제는 퍼스트 부부로 가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벤치마킹하고 남을 쫓아갔어요. 그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쫓아가다가 정신없이 왔는데 그러다가 애플에 당했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제는 선도적으로 내가 기술사는요, 이게 기사예요, 기사. 이게 기사에서 기술사 차이가 이거예요. 기사는 기술을 쫓아가는 겁니다. 선배들이 이거 갔구나. 남들이 갔던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게 기사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답이 확실히 있는 거야. 다 이해하죠. 답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답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죠. 답이 없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가 아이고 답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의사는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했는데 잘못 치료를 해서 실패했다. 그럼 의사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다.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말고는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기술사도 어떤 경우든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거는 두 번째. 기술사가 정리해줘. 마지막 단계에서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또 그 기술의 한계에서는 최선이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그게 아니었다. 그죠? 그런 그 뒤에 이런 뭔가 그러니까 기술사는 자신감 일단 모든 걸 해결해야 줘야 돼요.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썼던 거 백날 베껴봐야 그거는요 채점자는 알아요. 채점자 정도면은 적어도 많은 서적 전문 서적을 본 겁니다. 그죠? 본 거니까 알아요. 이런 내용. 그걸 쓰면은 여기 어디 다 있던 걸 쓰는 거예요. 그거 점수 안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는 나 처음 보는 얘기인데 분명히 이 얘기는 뭐야? 나 처음 보는 얘기인데 나 들어봤나?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맞냐 틀리냐 이거 맞습니까 하고 절대 채점하는 사람이 어디서 알아보지 않습니다. 자존심 있어가지고 딱 쓰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내가 모르는 게 얼마 안 있으면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어떤 논문을 봐 어디선가 이런 새로운 어떤 해석의 방법이랄지 이런 어떤 그 공법이랄지 어떤 기술이야 이런 거를 이 사람은 내가 모른다는 걸 얘기 안 해요. 채점 절대 전문가 어느 정도 누가 옆에 있으면 절대 모른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거 뭡니까? 교과서 내용 하에서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 근데 그러나 자신감 있게 썼을 때 그게 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의도로 쓴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트릭을 한다면 원어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었나? 내가 처음 보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물론 확실히 틀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 내가 모든 기술의 최종 결정권자다 이거예요. 그죠? 결정권자다.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쓸 필요 없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혹시 이걸 보고 또 어떤 평가를 할까? 나는 내가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평가를 의식해서 이런 거 쓰면은 거기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거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라면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잖아 우리가 400분 동안 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감정의 기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꼭 핵심적인 내용만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사람의 첫 이미지는 인상은 딱 봤을 때 뭐 몇 초에 좌우, 5초? 몇 초라고 하죠? 좌우가 딱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좌우되잖아요. 여자, 남자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게 딱 답안을 봤을 때 처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뒤에 있다든가 마지막에 막 분산되어 있다든가 참고로 채점하는 젊은 사람들 눈이 다 노안이 100% 노안이 온 사람들입니다. 노안 안 온 사람이 채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단 50대는 넘은 그러니까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 전면에 이 사람이 일단 알고 있다는 걸로 출발해야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쭉 읽어봐 이게 도대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또 뭐냐 이렇게 뭔가 이 핵심을 짚기 힘든 그죠? 이게 막 소설책 쓰듯이 막 이어서 단문으로 그냥 딱딱 끊어요. 핵심만 그죠? 응? 줄거리를 무슨 문장을 길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조사 그리하여 이런 거는 아주 왜냐면 그러면 이게 앞에서 또 연결을 시켜서 해야 하거든. 딱딱 끊어서 하면 이거는 이거 맞다 이게 딱딱 되는데 이거 섞어버리면은 채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 굴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채점하기 쉽게 설령 핵심적인 키워드를 2번 쓰더라도 반복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은 그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죠? 채점하기 그죠? 아는가 모른가 아는가 모른가 이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일단 알고 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채점하기 쉬워요. 점수도 주기 쉽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이게 이제 문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르면 자신감 생기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건 뭐냐? 단순히 어떤 뭐 내용을 들어서 저게 맞다더라가 아니라 안다는 거의 핵심이 이게 참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항상 뭐든지
이렇게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안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그를 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를 재발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본질적인 어떤 개념에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양하게, 즉 뭐에 대해 쓰시오. 예를 들어서 첫 장 보면은 뭐예요? 이상기체 정의, 가정, 의미. 이상기체 뭐냐? 그러면 뭐 이상기체 뭐 한 3가지 쓰고 딱 책에 나온 거. 그다음에 정의, 가정 한 2줄 쓰고, 의미 한 줄 쓰고, 한 10줄도 안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1교시 문제인데, 1교시는 그러니까 1교시는요 13문항에서 10문항을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선택. 그래서 문항당 10분입니다. 10분. 2교시부터 해서 4교시는 뭐 아시겠지만 6문항에서 4문항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그러면 문항당 25분이죠. 25분. 이게 중요하죠. 그럼 1교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 맞지는 않는데, 뭐 일반적으로 1교시는 그래도 한 페이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2교시, 4교시는 한 2페이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양으로 보면은. 그럼 한 페이지를 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몇 줄 쓰면 쓸 게 없어. 무슨 뭘 쓰라고 하지? 책에 있는 걸 쓰다 보면 몇 줄 쓰면 쓸 게 없어요. 그렇다고 글씨를 갖다가 띄엄띄엄 크게 써가지고, 물론 너무 작게 쓸 필요 없지만 또 너무 크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부하게 기술을 하려면은 어쨌든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는 것은 잘 감이 안 오시면은 이제는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게 본질이구나.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못 씁니다. 못 써요. 절대. 암기해서 쓴다는 거는 저는 암기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쓰라면 쓰는데 암기해 본 적은 없어요. 뭐를 갖다가 숫자? 피해가 안 나도 한 게 없어. 어바웃으로 가면 돼. 그죠? 진짜 생각하면 피해가면 숫자를 왜 써요?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썼다가 안 쓰고 큰 차이 없어요. 기술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안 쓰면 되고 아는 걸 쓰면 되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쉬워요. 이거 기사는 오히려 내가 선택 못 하죠. 상대방이 선택해서 이걸 딱 써야 돼. 그죠? 근데 기술사는 문제 자체가 한두 줄밖에 뭐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니까 논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죠?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우리가 터득하고 그죠? 이해하고 일단은 확보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요리만 하면 돼. 그죠? 소재가 많으니까 뭘 물어봐도 다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100%는 안 됩니다. 정량적으로. 그죠? 몇 프로냐? 합격선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합격해봐야 무슨 뭐 80점 맞고 합격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60점에서 65점 사이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70점 넘어서 합격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최고 점수 가까워요. 그리고 점수가, 그죠? 작은 차이가
50점대냐, 50점 후반대냐, 60원 초반대를 가르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변수가 많아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은 실력이라도 누구는 합격도 안 되는 거.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대비하셔야 돼요. 나는 재수 없이 나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공부도 잘 못 쓴 사람이 합격될 것 같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거 사람이 채점하는 걸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강의를 할 때 요번에 또 새롭게 기술사 강의를 하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을 그동안에 예전에 기술사 강의 했던 것과 요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그래서 컨셉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먹었고 50대 중반 이제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강의도 오래 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까 패스트 팔로우나 퍼스트 무버도 누가 했냐면 예전에 저도 어디에서 들었는데 청춘 콘서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도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는 1인 공연의 개념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 컨텐츠 자체가 과거처럼 그냥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콘서트, 감동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 자극을 받는 거가 그냥 책에 읽고도 그냥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 학원에서 해서는 안 돼. 이제는 강의 콘서트, 공연, 1인 공연이다. 제가 어떻든 각오는 물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돼야 되고 투자가 돼야겠지만 물론 그렇게는 못하죠. 여기에서 어떤 혼자 상당히 거기에 비해 열악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획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그죠? 뭐 하나 공연할 때도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여력은 없지만 어떤 물질적인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각오는 공연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강의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나올지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강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건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자, 일단은 오늘 첫날은 이 교재의 내용을 다 나가면 좋겠죠. 웬만하면 제가 다 나갑니다. 다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하는데, 이 교재가 지금 3편, 3개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편은 공통 내용, 그러니까 공조냉동기계 기술사하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공통으로 알아야 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편은 이제 공정운동기계 기술사, 다시 냉동, 그러니까 다른 게 뭐예요? 냉동 쪽이 좀 더 깊게 나오는 것이 공정냉동기계 기술사고 위생 부분이 좀 더 깊이 나오는 것이 사실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위생은 안 나오거든요. 위생 쪽이 좀 그죠? 더 추가로 나오는 것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이기 때문에 2편은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만 하시면 되고요. 3편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공부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는 1편 2줄 하고요. 나중에 2편과 3편은 따로 해서 제가 이제 나가는데 해당되는 기술사 종목
해당하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3페이지죠. 이게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 제1장 공조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접하고 그동안에 학부 과정이나 전공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걸 좀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기술사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 완전 가스입니다. 이상기체 1번에. 자, 이상기체 나왔다. 그럼 먼저, 이상기체가 뭐지?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 생각할 것이고, 거기 이제 세 개.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의, 가정, 의미. 세 가지. 정의, 가정, 및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일단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물어보는 요지. 거기에서 답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미 물어보는 게 이 세 개니까 정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정의,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왔다. 첫 번째, 이게 기술사 답안지도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답안지 작성하는 거. 1을 나왔다. 답안지에다가는 보통 문제 1로 되든가 1.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러고 그건 상관없어요. 뭘 쓰든 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여기 대해서 어떤 한글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나 일 하겠다. 여기 일이 있어도 이래도 한 게 없어요. 문제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의. 아이디얼 가스다. 그러면 이제 이상 기체가 있고, 그러면 이상 고체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상 유체는 또 뭐냐? 이 생각들이, 그죠?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이상 기체는 기체로서 이상적이다.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했잖아. 이상 기체. 아마 얼핏 생각하면 이게 있을 거고, 액체하고 기체가 보세요. 액체하고 기체는 뭐가 다르냐? 왜냐하면 액체가 있어야,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 고체 세 개 있는데 상태가 액체에 비해서 기체가 뭐냐?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다. 두 개다가 이제 유체입니다만은 기체는 압축성 유체다.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근데 기체 중에서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체 중에서 우리가 지응기라고 하는 것과 가스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죠? 뭔가 실타래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기체 중에서도 이 두 개가 있다면 이놈 이상이 가깝다. 즉 기체다운 기체. 증기는 액화가 쉬워요. 증기라고 하는 것은 액화가 용이한 기체다. 용이한 기체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스는 액화가 액화가 어려운이라고 하는, 분리라고 어려운 기체다. 그러면 액화가 아주 어려운 기체가 어려울수록 이상기체 가깝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체를 어떻게 하면은 액화가 용이할까?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죠? 또 압력이 올라가면은 액화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고압에서 저온인 기체는 증기에 가깝구나. 액화가 쉬우니까. 고압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기체는 다 액화가 가능해요. 그러면 가스는 반대로 압력이 어때요? 저압에서 고온인 기체구나. 압력이 낮고 고온이면은 이게 이제 기체다운 기체, 이상기체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체가 이제 이상기체다 이거. 이상기체고, 이상기체 이것이 바로 이상의 실제 기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상기체는 물론 가정은 이따 하겠지만 이론식이 잘 들어맞아요. 이론식 예를 들어서 보일 샤룹식이랄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랄지, 그죠? 이것도 이따 나오겠지만 이론식이 비교적 이론식이 잘 들어맞는다. 이론식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말 만드는 게 중요하다니까. 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그죠? 뭘로 만들어? 이거는 이론식은 잘 안 맞다. 잘 맞지 않는다 해도 좋고. 그러면 실험식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보정을 해서 반대의 발식이랄지 이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죠? 몰라서 이런 것들 용어가 생각 안 나면은 안 쓰면 돼요, 그죠? 쓸 필요가 없어.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한다. 그 데이터가 주로 증기표나 증기선도입니다. 포화증기표, 포화증기선도. 증기선도를 이용한다. 우리 공전행동에서는 이쪽이 뭐예요? 이제 냉매, 몰래선도, 그죠? 냉매는 증기죠. 그죠? 증기로 해서 주로 이걸 이용해요. 해석할 때. 이상기체는 이렇게 이론적인 해석이 용이하다. 이론적인 해석을 한다. 기체다운 기체다. 비엘비가 크다. 등등 할 수 있어요. 어떻든 이런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스라고 해요. 가스인데 이상기체로 할 때는 어렵다는 말을 쓰지 마시고 이상기체로 할 때는, 그죠? 액화가 불가능하다, 그죠? 액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죠? 저압의 고온인 기체, 나머지는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이제 상대방이 실인데 이제 그 보일 샬부터 돼요. 보일 샬 법칙 등 이런 식들이 적용된다는 거. 이 정도에서 정의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 두 번째 이제 가정. 그러니까 정의, 가정, 의미니까 두 번째는 가정. 실제 이상기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기체죠.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하 고원인 기체는 근사적으로, 이상기체란 것은 근사적으로 이상기체란 얘기예요. 완전히 딱 이상기체에 맞는 거는 기체는 없어요. 이 세상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게 이상이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정. 공간이 없어서 닦겠습니다.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이상기체의 가정. 첫 번째는 일단 숫자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A, B, C든지 뭐 관계 없어요. 쭉 그냥 그건 뭐 정답은 없으니까. 일단은 분자의 크기를 무시한다. 무시란 건 제로다 이거예요. 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체나 액체는 분자나 원자, 입자의 사이즈를 무시하지 못한다. 즉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에 비해서 자기 몸뚱아리의 사이즈, 체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무시할 수 없죠. 원래는 그죠? 고체나 액체는. 근데 기체는, 이상기체는 왜 무시하냐? 자기가 돌아다니는 즉 두 개의 원자나 분자가 이게 고체다. 고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조개가 있겠죠. 뭐 쭉 이렇게 있겠죠. 물질이랑 꼭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쭉 있겠다. 뭐 실제 이런 얘기를 뭐 깊이 있게 하기는 그런데 어떻든 개념으로 보시면은 고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에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서 마치 여기에 그 본드를 칠한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고체는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 절대 영도일 때는 분자 운동이, 열 진동이 절어요. 분자 열 운동이, 분자 운동 에너지, 열 운동 에너지, 열 운동 에너지나 분자 운동이나 열 진동이나 이게 다 어때요? 제로가 돼요. 절대 영도는 아니죠. 절대 영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이상기체라는 것은 이제 또 그것도 되네. 절대 영도는 이게 제로지만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온도의 4승이 필요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복사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것까지는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열 진동을 하는데 열 진동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증가되겠죠. 증가되는데 열 진동을 하더라도 이 자유도, 그 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굴러간다. 이게 굴러가는 것을 전단이라고 해요. 전단 파괴. 슬립이라고 불러.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가지가 않아. 굴러가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요. 이제 굴러가게 하는 어떤 그 힘, 외력의 정도가 있어요. 강도가. 전단 강도가. 그죠? 그 상태에서 이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고체는 이 전단력에 저항한다. 그죠? 당연히 인장력도 저항하고, 압축력도 저항하고, 그죠? 그죠? 전단력도 다 저항하는 것이 고체예요. 모든 힘에 대한 저항력이, 내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고체다. 그죠? 본질적으로는 고체다. 근데 보통 어떤 뭐 인장을 한다. 인장력을 걸어주면은 어떤 이 부분이 이 두 개가 분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분자간 인력 때문에 분리가 쉽지가 않아요. 분리가. 분리되는 것보다도 굴러가는 게 더 쉬워요. 그거는 우리가 손을 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떼어냅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손 대잖아요. 이 손을 못 떼.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요 근육의 힘과 요 근육의 힘의 차이가 있죠. 그죠? 같은 얘기예요. 이런 물질 고체도 이걸 떼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비틀면 손을 비틀면 이게 되죠. 그죠? 굴러갈 수 있죠. 굴러가는 게 더 쉽다. 용이하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은 굴러가면서 슬립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엿가락처럼. 그죠? 전단 파괴가 일반적입니다. 전단 파괴가. 그건 우리가 이 고체 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것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한마디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없다. 중간중간에 뭔가 물질이 없다. 구멍이 뻥뻥 뚫렸다. 이거는 탄소 같은 게 탄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마치 탄소는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무게는 나가지만 구멍이 뻥 뚫린 것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는 당기면은 마치 이게 없는 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굴러가기 전에 먼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파이프도 연강과 주철이 있죠. 그죠? 연강은 연성, 그죠? 연성 재질. 주철은 취성 재료죠. 그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 물성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지금 뭐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고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본드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녹아요. 이게 녹으면은 고체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굴러가요. 전단력에 저항 못해요. 그게 유체의 저항이에요. 아무리 작은 전단력에도 저항할 수 없는 물질이다.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 일단 전단력이 작용하는 한 영원히 계속해서 변형하는 물질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유체의 정의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물론 정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동적인 흐르는 상태에서는 전단 응력이 존재합니다. 그때는 저항을 해요. 그거는 바로 점성이죠. 점성계수. 점성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죠? 점성이 크냐 작냐는 유동 상태에서 그죠? 전단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지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은 전단력에도 저항할 수 없어요. 물처럼 쉽게 흐르느냐, 젤리처럼 잘 안 흐르느냐, 이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죠? 일단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열을 가하면 이제 어때요? 이 열진동이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열진동이 증가해요. 솥단지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다 열진동이 증가해요. 그때 열이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간 열을 현열이라고 부르고 온도가 올라가요. 열진동의 증가, 분자의 운동원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요. 느낄 감자, 감열이랄지 나타날 현자 현열이라고 부르죠. 그죠? 물론 그때 이제
대류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대류의 에너지는 얼마 안 돼요. 아, 그거 몇 푼 안 돼. 들어간 열에 비해서는 몇 푼 안 되지만 어떤 대류도 일어나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100도씨다. 대기압에서. 100도씨가 되면은 이 열진동이 어때요? 이거 이것도 하면 본질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아까 내가 얘기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면은 여기 대기압이 지금 누르고 있죠. 100도씨 되면은 이 열 진동의 에너지가 상당히 커집니다. 열 진동은 분자간 인력이고 튀어나가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이게 왜 둘이 이렇게 붙어 있냐?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분자간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다.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대기압이 눌러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둘 중에 어떠한 영향이 물론 두 개 다 영향을 주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부부가 왜 삽니까? 부부도 한때 젊었을 때나 서로 사랑하고 좋지 나이 들면 그냥 식구 개념이죠. 왜 부부가 이혼 못하고 사냐면 대부분 이 사회적 압력이에요. 결혼해서 애도 있고 집안 다 알겠다 친구다. 그것도 부부간에 뭐 정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 부부간에 이 인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그죠?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0도씨가 되면은 열받아가지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 여자가 바람 피웠다. 열받아 100도씨 정도의 열진동이 돼버리면은 이 사회적 압력을 이기고 이 대기압을 이기고 그냥 헐헐 날아간다. 이혼한다. 이혼. 그때는 계속 열이 들어가도 돈을 투자해도 열 진동이 증가한대요. 이혼 비용으로 들어가. 유지하러 줘야지. 재산 분할해야지. 그죠? 에? 그게 자멸이에요, 자멸. 이게 다 이혼시키는 비용이 자멸이다. 온도 변화는 없어요. 숨은 열고 자멸이다. 다 증발해야 온도가 올라가. 근데 만약 여기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한다. 이혼하면은 징역 5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 마누라 오빠가 조폭이다 보니까 그러면 100도씨 대기압에서 증발하려고 그랬는데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이혼 못해요. 마누라가. 근데 마누라가 바람 피웠는데 이혼 못했어요. 근데 바람만 피우면 저는 이게 도박을 해가지고 그냥 거덜나 버렸네. 열받죠? 110도까지, 그죠? 다시 말해서 마누라 오빠가 조폭이면은 대기압이 아니라 이기압이 된 거예요. 대기압이 2배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못 하는데 110도가 되면 이기압에서도 이혼한다는 얘기 알겠어요? 증발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화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이 비례해요. 포화 온도, 포함이 비례해요. 열진동이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죠? 또 내려가면은 또 내려가죠. 산 위에서는 밥이 안 되고. 자, 이런 게 이제 액체, 기체, 고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이제 감을 잡아보시고. 그래서 기체는 헐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다니는 공간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사이즈는 세바리피예요. 별 볼일 없다. 그래서 실제로 크기가 있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 그죠? 이게 가정이에요. 자기 자신 사이즈는 무시해도 되겠다. 열 진동값이 굉장히 커요. 분자간 인력도 너무 멀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도 가까워야 있지. 분자간 인력도 어때요? 인력도 무시한다. 이것도 분자간 인력이 제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분자 간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세 개만. 거기다가 아까 가정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온도에 LG는 온도에 최적이 비례하고 하는 것들 도 있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편등평균등 그죠?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는 내비두세요. 왜냐면은 불황 운동한다. 이게 기체들은 서로 그죠? 불황 운동, 불규칙한. 왜냐면은 이 운동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연력과 이 법칙에도 물론 위배되지만 이때 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몇 미터 per second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빛의 속도보다 물론 작겠죠. 초속 뭐 예를 들어서 태풍 속도의 한 수천 배 될 거예요. 예? 예? 예, 뭐, 양적으로 할 필요. 이게 지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거 뭐 엄청나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방향성이 없이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입자거든. 입자가 어느 표면을 갖다가 때리면 어때요? 충돌하면은 이 표면이 어떤 사람이 손이 닿으면 아프다고 느껴야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온도가 높다는 것을 뜨겁다고 느끼죠. 느낌은 뜨겁다. 만지면은 충돌을 하는 분자의 개수가 많을지. 또 하나는 운동 에너지가 많다할지 두 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겁게 느끼는데. 이게 돌멩이처럼 크면 아프겠죠. 한 대 맞으면 죽겠지만 너무 입자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뜨겁다고 느낍니다. 어디 그 써있더라고 하나가 그 100도씨인데 사우나 도크에서 100도씨 사람이 들어가서 사우나 하죠. 100도씨 들어가요. 저도 들어갑니다. 보통 100도씨 돼요. 근데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물 끓여가지고 그냥 도랑통에다가 뭐예요? 이만한 도랑 다라이 같은 데다가 큰 돼지 놓고 그냥 뜨거운 물 부으면은 껍데기 벗기잖아요, 그죠? 백도시 그 어디야 사우나 도크하고 백도시 물하고는 같은 온도지만 이거는 엄청 위험하죠.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에요. 근데 왜 100도씨 사우나 도크는 안 죽냐? 이 얘기를 이제 뒤에 보니까 하나 써놨던데 그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게 강도, 에너지 강도는 똑같아. 100도씨니까. 100도씨면은 물에 분자 운동 에너지나 공기나 똑같아요. 에너지가. 알겠어요? 예? 예, 같다 이거죠. 물 분자나 공기 분자나. 뭐가 다르냐? 개수가 달라요. 밀도가. 물의 밀도는 1000이고요. 비중 1000. 밀도가. 공기 밀도는 어때요? 얼마인지 우리가 한 대략 1.1이라고 봅시다. 그죠? 거의 한 80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때린 것과 1000명이 날 때린 거는 어때요? 어때요? 같은 한 주먹 똑같은 쐐기로 때려도 난 죽어요. 1000명이 때려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열전달 속도가 물이 액체가 훨씬 빠르다. 고체가 더 빨라요. 조직이 치밀할수록 에너지 전달, 정보 전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열전달이 조직이 스티로폼 같이 단열재, 보온재는 어때요? 조직이 듬성듬성하죠. 그죠? 사실 이렇게 듬성듬성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이 안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미로를 통해서 스티로폼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개념, 미로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열전도 길이를 길게 해서 단열 성능을 그죠? 유지하는 걸로 생각되고요. 조직이 치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볍고 물에 뜨고 비중이 작고 그죠? 대신 여기 이 안에 내부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은 밀도가 1000배잖아요. 물 흡수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단열재
아주 성능을 올리는 거는 일단 온도에 대해서는요 무기질을 써야 돼요. 유기질은 탄소는 온도에 약해. 보냉제예요. 옷 같은 거. 저온에는 탄소, 유기질이 보온제가 좋겠죠. 부드럽고. 그러나 고온에서는 무기질로 가야 됩니다. 무기질은 탄소가 그때 안 타잖아요. 무기질로 가야 돼요. 온도의 최고 안전 사용 온도, 온도에 견디려면. 근데 또 하나는 열전도율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로는 만들 수 있어요. 안에. 근데 그 무기질 단열재, 보온재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물은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공기까지도 빼버리는 게 최근에 그 어떤 새로운 연구가 하고 있고 단열성 공기, 진공 이 내부가 다공질인데 그 공간에 공기조차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진공 상태. 그럼 아주 고단열, 그죠? 구조의 어떤 재료를 지금 개발하고 이런 것도 그죠? 고단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요 세 가지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책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책에 있는 거 이게 답인가 보다. 물론 답일 수도 있어요, 그죠? 답이 이거 아까 내가 하다 보니까 정의에서요 의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쓰면 돼 의미에 대해서. 의미라는 게 뭡니까? 누가 답이 없잖아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길사도 주도적으로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미. 그럼 왜 우리가 이상기체를 생각할까? 없는 기체 생각할까? 일종의 모델이다, 모델. 야, 이상기체가 저런데 현실적 기체는 아니죠, 그죠? 모델이다. 그죠? 기체의 모델. 이상기체는. 가장 기체다운 기체. 기체의 특성을 대변하는 거죠. 기체. 그래서 대부분 실제 기체라도 이상기체로 간주해버립니다. 사실 현실은. 왜냐하면 차이 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또 우리가 어차피 이론적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공조 설비에서는요 이론적 해석을 믿지 않습니다. 부학에서는 마찬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이론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이론 해석에서 예를 들어서 용량을 부학에서는 했다. 실제 시운전할 때 나중에 어떤 측정해 보면은 설계 단계에서 가정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이론은 신여다, 요식행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 어긋나면 안 되죠. 우리는 경험으로 하니까 이게 100이야. 그럼 100입니다. 안 돼. 100을 서포트 해주는 게 이론입니다. 경험적인 결과를 서포트 해주는 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이, 그죠? 아무 경험도 없이 해가지고, 이거 누가 안 믿어요. 유사사례, 실적 공사비, 그죠? 과거에 했더니 이 정도 같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 돈 듭니다. 안 믿어요. 그죠? 저기 했더니 전에 물가 상승률 있고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의미는 사실 그거는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거기 뒤에 그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의미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의미는 생각하기 나름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이상기체 상대방식이 있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고요. 예? 예. 나는 이제 이상기체란 그냥 의미는 뭐냐, 모델로 의미 있다. 실제 모든 기체는 다 실제 기체지만 실제 기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 경험적인 실험식도 그렇고 거기 각각의 뭐 데이터, 표나 선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계야.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해석하기.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실제 기체를 해석하기 위한 거다. 그죠? 에? 이상이 존재하지. 우리 이상 간주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런 의미,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 이상기체를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이 정도에서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